안녕하십니까. 느타리버섯을 키우는 훈이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버섯 재배법 중 표고 톱밥 재배. 실제 이제 그 표고 재배법이 톱밥 재배법으로 많이 이양되어서 실제 요즘은 표고 톱밥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농가들이. 그래서 오늘은 표고 톱밥 재배법의 공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하는데 아마 1시간에 될란지 한 2, 3일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는 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배지 만들기부터 배상까지 기존에 우리가 다루었던 재배 공정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표고 재배법에 특화된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 이제 표고 톱밥 재배법은 지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톱밥 재배법은 실제 이제 어떤 용기에 담아서 소규모로 자동화시켜서 하는 재배법으로 많이 바뀌어서 자동화 쪽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배지거든요. 그래서 표고 톱밥도 그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고 톱밥 재배는 배지 만들기 단계에서 그 유형이 한 3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그 유형별로 특징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표고 톱밥 재배는 우리나라가 최초 그 제조국이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 주변에서 먼저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재배법입니다. 형태에 따라서 대만식, 중국식, 일본식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각각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식은 우리나라 산림조합에서도 채택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연탄형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서 재배하는 재배법이 대만식이고요. 중국식은 눕혀서 재배하는데 실제 이제 그 대만식보다는 훨씬 길게 굵기는 작지만 길게 해서 홍두깨형 이 중국식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식은 사각 배지를 만들어서 매주처럼 사각형 형태의 배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각각 형태가 이제 대만, 일본, 중국에서 개발되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 대만식 같은 경우에는 이 상면재배법을 채택해서 많이 이용하고요. 중국식은 전면재배법 을 이용해서 대부분 많이 하고요. 자, 일본식은 요 중간 정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상면을 넓게 키워서 이 상면 재배법의 장점과 요 전면 재배법, 전면 개포 재배법의 장점을 골고루 좀 절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별로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일단 그 특징별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용기 담기는 어쨌든 요즘은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입봉기를 통해서 이제 비닐 재질의 그 용기에다가 담습니다. 그래서 다 비닐 재질의 그 틀 안에 이렇게 갇혀서 일단은 담아지고요. 그 다음 이제 살균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3가지 살균법이 있죠. 살균은 첫 번째 과학살균법, 두 번째가 상온살균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온살균법. 특징은 간단하게 한 번 더 언급하면 고압은 121도씨에서 한 60분에서 120분 정도 하는 살균법. 그 다음에 상온은 한 100도씨에서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그 다음에 저온은 60에서 65도에서 보통 한 10시간에서 20시간 그 정도 진행되는 살균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톱밥 재배법은 1번과 2번 살균법을 채택한다 그랬죠. 이 저온 살균법은 균상 재배법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라서 여기서는 필요 없겠고요. 고압 살균법이나 상압 살균법을 통해서 일단 살균 작업을 합니다. 살균 작업의 목적은 이야기했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혼용될 수 있는 균이나 다른 잡균이나 포자, 벌레의 알 등등을 그대로 접종해서 배양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키우는 버섯균이랑 그런 다른 잡균들이 그 경쟁 관계에 놓여서 배지를 이렇게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버섯균만 가지고 배양을 해야 오로지 그 전체를 버섯균이 장악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혼합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혼입된 다른 잡균들이 그대로 다시 똑같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혼입된 균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은 이제 살균은 멸균의 효과랑 그 다음에는 이제 연화, 조직의 연화, 물성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찌는 거니까 한번 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찌는 작용을 통해서 100도 이상이나 121도에서 고온에서 찌다 보면 물성이 부드러워져서 연화시키는 이유는 이제 균이 빨리 배양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드러운 조직일수록 균이 빨리 퍼지거든요. 배양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용도, 목적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살균에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살균법과 산업살균, 전살균법에 대한 개념은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식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식힌 다음에 이제 종균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요즘은 종균 접종기가 다 있어서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종균 접종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무균실 또는 무균상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살균 이후 냉각부터 접종까지 요 공간은 살균 이후부터 요 공간은 무균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껏 살균해서 일반 공기 중에 노출시켜 버리면 다시 그 배지에 다른 잡균들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상태까지는 무균 상태로 운영해야 되고요. 종균 접종은 일단 보통 자동 접종기를 통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하더라도 무균실 또는 무균상을 이용해서 절대 깨끗한 환경에서 접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톱밥재배법 통칭해서 표고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그 톱밥재배법은 요 공정대로에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톱밥재배법에서 표고 톱밥재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양 단계입니다. 배양 단계인데 이 배양 단계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 첫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다 보면 이제 첫 단계는 균이 이제 활착하는 단계입니다. 활착기인데 초기 활착기. 대부분 우리가 그 배양을 할 때 온도가 몇 도로 알고 있죠? 보통은 25도 내외. 배양 저고는 균들이 25도 내외를 좋아하기 때문에 25도 부분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활착기란 아직 균이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접종에서부터 보통 한 3주에서 한 달 내외 요 기간을 활착기라고 하는데 아직 균의 힘이 미약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배지를 장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발열량도 아주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요 활착기의 배양 온도는 보통 그 재배사 기준으로 보통 한 20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배양할 때 배지가 배양이 될 때는요. 배양 단계에서는 그 우리가 균들이 이 배지를 분해하면서 발열이 발생합니다. 발열.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열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양 단계에서는 균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배지를 분해해서 자기 몸속에 축적하는 단계에서 열이 발산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발열이 배지에는 조금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착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이 그러니까 좀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초기의 활착기에는 아직 균의 양도 작고 미비하고 처음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발열이 한 2에서 3도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배지에서 그러니까 2, 3도 정도 높게 발열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한 달 안쪽에. 그래서 재배를 할 때, 배양을 할 때 그 재배사는 요거보다는 한 2, 3도 낮추어서 보통 한 요 정도 온도에서 관리하는 게 실제 그 배지의 온도를 한 25도 부근까지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활착기에는 실제 이제 온도를 그 20에서 20, 한 2, 3도 정도. 그래서 한 2, 3도 정도 편차가 난다라고 가정하고 배지하고, 그래서 재배사 온도는 요 포인트에서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활착기는 아직 균이 활발히 활동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접종해서 보통 한 달 정도까지는 활착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이제 발열기. 중기는 발열기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균이 배지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되면 실제 배지와의 기준 온도가 한 5도에서 8도 정도까지 납니다. 5도 이상 발열에 의해서 편차가 발생합니다. 편차. 그만큼 배지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성하게 균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배지의 발열이 그만큼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발열기라고 하는데요. 중기 발열기가 되면 실제 우리가 이제 재배사 기준 온도를 요거보다는 낮춰야 되겠죠. 요 온도를 하면 실제 뭐 한 3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재배사 기준은 조금 낮추어서 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착기가 지나서 이제 왕성하게 활발하게 균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균이 이제 거의 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일단 그 재배사 온도를 조금 낮춰서 편차를 고려해서 조금 낮춰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발열기에는 배지의 변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연출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균을 접종하게 되면 이렇게 손마개가 있고요. 이 마개 주변으로 해서 균이 접종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대만식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만식. 이렇게 세워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균이 한 군데 손막에 있는 입구 쪽에 균이 접종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접종이 되면 균들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자, 이 색깔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실제 균 색깔은 흰색이거든요. 균사 색깔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흰색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제 밑으로 먹어 들어갑니다. 활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발열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균은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점점 하얀색을 띠면서 이제 갈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죠. 균들이 자꾸 밑으로 침범하면서 전체가 이렇게 하얗게 첫 단계에서 발열기가 되면 하얗게 전체가 다 하얗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열기가 한참 진행되면 이 전체가 하얀색으로 바뀐 뒤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중기 발열기의 그 배지의 특징은 융기 수축 작용이 배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끈했던 배지가 이 발열기에는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융기가 생겨요. 배지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비닐 바깥쪽으로 배지들이 막 부풀어서 융기가 형성돼, 융기 현상들이 막 형성되면서 융기층이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융기층이 또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갈색에서 하얗게 끝까지 내려갔다 싶으면 위쪽에서는 이제 윤기 현상, 그래서 울룩불룩하게 윤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보면 이 배지에 보통 대만식 같은 경우에는 요 바트라고 하는데요. 상자죠, 상자. 플라스틱 상자에 보통 12개 정도 들어갑니다. 4개씩 3개. 이렇게 들어가요. 12개가 보통 한 세트로, 대만식 같은 경우에는 밭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헐렁해요. 실제 초기 할착 때는 이게 매끄럽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요. 뺐다 끼웠다 여유가 있는데, 이 발효기가 되어서 윤기 현상이 발생되면 이렇게 서로 밀치게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죠. 배지들이 부풀어 오기 시작하니까 빡빡해집니다. 꽉입니다. 빼고 넣기가 좀 힘들어질 만큼 빡빡해지면서 위에서부터 울퉁불퉁한 현상이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윤기가 되면서 내려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축, 다시 이제 약간 깔아앉는, 윤기 현상이 깔아앉는 게 중기 발열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기 발열기는 갈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배지가 부풀어 오르는 윤기 현상, 그 다음에 수축 현상이 같이 나타나는 게 중기 발열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배지 발열이 실제 한 5도에서 한 7, 8도 정도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재배사 온도는 그거보다 5도에서 한 7도 낮게 관리함으로써 우리 실제 배양 온도인 25도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초기 할착기와 중기 발열기의 관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지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후기 발병기입니다. 자, 이 특징은 표고버섯에만 있는 특징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표고 톱밥재배법은 이렇게 이 절차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버섯은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배양하면 끝이에요. 배양 보통 20일에서 40일 정도 배양되면 대부분의 버섯들은 배양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발생 작업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표고는 이런 특별한 공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데, 이 후기 갈변기가 또 뭐 있습니다. 후기 갈변기. 그래서 후기 갈변기는, 이 갈변이 뭐냐면 실제 이야기에서 균이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에요. 보호막이 갈변층이라고 해요. 갈변층인데, 표고만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깥층에다가 이제 이렇게 격벽 보호층을 샀는데, 그게 이제 갈색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갈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갈색의 층을 형성합니다. 그게 일종의 빛으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자기 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특별하게 표고에는 있는 절차가 이 후기 갈변입니다. 그래서 이 갈변기가 되면은 아까 이제 절차가 흰색으로 다 바뀌었죠, 그죠? 톱밥이 갈색이니까 갈색에서 흰색으로 다 내려가서 윤기 수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윗부분부터 갈색이 진행되게 됩니다. 갈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변이 다시 형성되면서 쭉쭉쭉 갈색으로 이제 이렇게 점점점 흰색이 갈색으로 바뀌면서 외부에 자기가 이제 균막을 색깔을 바꿔서 갈색으로 해서 빛을 좀 차단할 목적으로, 그래서 순수하게 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 갈변층이고요. 갈변기에는 이제 그래서 윤기 수축 이후에 이제 갈색이 배지 전체를 덮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완성된 표고 배지를 보게 되면 갈색이죠. 아니 나무토막처럼 갈색으로 바뀌어 있는 게 이 세 번째 단계인 갈변기를 통해서 배지 전체가 갈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배양할 때는 하얀색이에요. 똑같아요. 표고도 흰균인데, 이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를 외부의 빛이나 여러 가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균막을 형성하는 게 갈변층이다. 그래서 이 갈변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위에서부터 또다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실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양기간이
그 표고 텃밭 재배 같은 경우는 길어요. 이 단계를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다른 순들보다는 훨씬 긴 기간 동안 배양이 되어서 실제 배양 기간은 짧게는 90일에서부터 길게는 한 150일까지도 진행됩니다. 배양 기간이. 표고 같은 경우에, 표고 텃밭 재배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길게 가는 사람은 그렇게도 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충실히 다 진행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양이 완료되면 완전히 이 배지가 갈색으로 잘 도포되어야 이제 배양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변층을 잘 형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버섯 발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고만 있는 이런 특징적인 활착, 발열, 갈변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표고 배지는 보면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갈변기, 후기 갈변기까지를 모두 거친 배양이 완료된 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배지는 구매하는 시점, 종균을 접종한 시점 1번이죠. 요때 사는 것은 접종 배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배양이 끝난 요 갈변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에 구입한 배지를 갈변 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식 배지는 1번 단계인 접종 배지를 구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양을 다 한 2번 단계인 갈변 배지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식은 선택적으로 접종 배지, 갈변 배지를 선별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재배사 여건, 내 환경에 따라서 선별해서 구입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중국식과 일본식은 갈변 단계인 갈변 배지를 보통 유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식은 대부분 이제 갈변이 다 끝난 배지를 가서 내가 이제 충격 생육만 하는. 그래서 이번 중국식과 일본식은 요 배양 단계를 거쳐서 내가 구매해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만식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접종 배지랑 갈변 배지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어요. 물론 단가 차이가 좀 있겠죠. 요 기간 동안 내가 연료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요 배지보다는 요 배지가 좀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현실하고 맞추어서 내 재배사에 배양할 수 있는 배양 시설이 갖춰졌으면 내가 이 단계에서부터 배양을 하는 게 맞고요. 요 단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갈변 배지를 가져서 발생을 시켜서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 배양 단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표고 재배법에서는 요 절차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내가 판단해서 어느 시기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관찰하셔야 돼요. 환경요인, 갈변에 관여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변이 그냥 가만 놔두면 갈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보통 이제 중기 발열기가 지나면 갈변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갈변을 유도하는데 이 갈변에 관여하는 환경 요인은 첫 번째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요때까지 중기 발열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안배양을 합니다. 안배양. 어두운 상태에서 안배양을 하고요. 요때부터는 이제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인공광이든 천연광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빛이 조금 들어가면 빛에 의해서 갈변이 촉진되게 됩니다.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이때부터 준다. 갈변기 시작은 빛을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기예요, 공기. 요거는 우리가 대만식 같은 게 개봉. 공기는 개봉이죠. 개봉하게 되면 공기와 접촉이 일어나겠죠. 산소에, 산화죠, 산화. 산소에 의해서 공기와 접촉이 되면 또 갈변이 더 빨리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가 갈변 촉진할 때 물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갈변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환경 요인이 그때 단계별로 우리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 이제 후기 갈변기가 시작되면 빛을 줍니다. 그래서 차광망도 좀 열고요. 아니면 안에 등이 있으면 불을 켜주고,
점점 비틀져서 일부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봉할 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갈변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변 촉진하면서 물을 뿌려서 이 갈변층을 더 두껍게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의 환경 요인이 우리가 갈변을 할 때 반영되는 환경 요인이고요. 충격. 충격은 말 그대로 이제 버섯을 발생시키기 위한 작업인데, 이 표고재배법에서는 이 충격이 좀 독특합니다. 특히 대만식인 경우, 대만식 재배법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대만식 재배법은, 자, 요 갈변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개봉이라는 걸 합니다, 개봉. 충격의 첫 단계가 개봉이에요, 개봉. 그러니까 비닐을 벗기는 개봉 작업인데, 자, 이때 대만식은 특징적으로 아까 서두에 언급했듯이 상면재배법을 채택해서 위로만 버섯을 발생시키는 재배법을 사용합니다. 채택합니다. 그래서 위에만 까죠. 그래서 보통 개봉할 때 이렇게 배지가 있으면 이렇게 뚜껑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마개가 막혀져 있으면 보통 어깨에서부터 한 1cm 내지 2cm 아래쪽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위에 이 부분만 도려내 버리죠. 그러면 배지가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잘라지고 배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이제 개봉되는 요 돌출되는 부위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면재배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위로만 버섯을 발생시키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대만식 재배법은 이렇게 뺀 걸로 잘라내서 위에 비닐만 제거하고 버섯을 나중에 위로 발생시킬 거예요. 중국식과 일본식은 조금 다르거든요. 저거는 대부분 이제 전면을 다 개봉합니다. 전면 개봉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벗긴다 이 말이에요. 비닐을 전체를 다 벗기는 거죠. 그러면 저 중국식 같은 경우에는 버섯이 이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모든 면에서 버섯을 발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어떤 면에서든 버섯을 발생시키겠다는 전략이죠. 전면 개봉. 대만식은 상면 개봉법이기 때문에 위로만 버섯을 발생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 중요한 특징적인 차이 때문에 채택하는 농가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상면 개봉을 하는 이유는 버섯을 이쪽으로만 발생시켜서 생산 수량을 조절합니다. 생산 수량이 면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개 못 달거든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의 버섯을 달아서 관리 수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품질이 내가 볼 때는 관리하기가 조금 용이하다. 몇 개 안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버섯의 절대량, 생산량은 나중에 생산량에 대한 수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절대 생산량은 그러면 이렇게 뭐 2개씩 3개씩 다니까 얼마 못 따지 않느냐. 그래서 대만식을 채택하는 농가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적어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씩 길게 생산하는 전략으로 가죠. 그래서 보통 이 대만식은 길게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는 양은 작지만 주기를 길게 가져가서 뭐 한 7, 8회에서부터 뭐 7회에서부터 한 10회 정도까지 주기를 길게 가져가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번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양을 달아서 길게 오랫동안 수확하는 것이 대만식의 특징이고요. 중국식은 전면을 개포하기 때문에 버섯을 많이 답니다. 최소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씩 한꺼번에 버섯을 발생시키거든요. 달아놓거든요. 이렇게 달아놓으면 뭐 길게 안 가죠. 얘보다는 대만식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생산하고 끝내기 때문에 회전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일선은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그 일시에 짧은 기간에 많이 투입되겠죠. 버섯 양도 많고 할 일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약간 기업형 내지는 이 인력이 여유가 있는, 그 다음에
이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곳에서 중국식을 채택하죠. 이거는 왜? 짧은 기간에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을 계속 할 수 있죠. 3번, 4번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중국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식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양을 한동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량이 중국식 같은 경우에 훨씬 많죠. 그래서 인력의 여유가 있고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농가에서는 중국식을 많이 채택하죠. 그러나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 다음에 수확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유통 판매 내지는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그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식과 대만식은 이런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서 우리 농가에 맞는 전략을 잘 채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짧고 길게, 얘는 굵고 짧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식은 가늘고 길게, 중국식은 굵고 짧게. 그래서 뭐 물론 요래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는 무조건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실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의 부하가 급작스럽게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서 이 중국식을 채택하게 되면 이제 품질 관리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질의 질이 조금 떨어지고 여러 개를 달다 보니까 실제 일일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중국식과 대만식은 이런 장단점이고, 일본식은 이 사각배지이기 때문에 이 상면에만 달아도 버섯을 이 대만식보다는 많이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만식의 장점과 중국식의 장점, 그러니까 수확량도 늘리고 품질도 어느 정도 잡는 이 절충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면이 넓다 보니까 사각으로 되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이 중간 정도의 수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절충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격 주는 방법은 요 대만식과 중국식과 일본식이 약간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암기하셔야 되고 배워두셔야 되는데, 이 대만식은 이렇게 이제 상면을 까기 때문에 충격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관수법으로 충격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위에 비 오듯이 물을 계속 뿌리는 관수법에 의한 충격으로 물을 줘요. 그래서 물을 위에서 뿌려줍니다. 뿌려서 위에 적시고 요 비닐 사이에도 물을 채우는 요 방법으로 관수법을 이용해서 이제 충격 주고 물 공급을 하고요. 중국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방법을 써도 되지만 효과적으로 버섯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침공법이라 해서 이 대바늘에 이렇게 구멍이 난 대바늘에 이렇게 압축된 물을 여기 꼽아서 안쪽에서 물 공급을 하는 충격법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식은 이렇게 침이 있어야 되고요. 침공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쑤셔 넣어서 안쪽에서 압력을 줘서 물을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충격을 주고요. 보통 이제 일본식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을 담는 침수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트 같은 욕조 같은데 물을 받아서 이걸 담그죠. 담가놓고 물같이 주는 침수법과 병행해서 관수법과 침수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일본식에서는 많이 채택하는데,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지만 배지의 특성상 이렇게 특화되어서 모양을 저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배 방법별 그 특징과 그 충격 주는 방법에 대한 차이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위에서 물을 줘서 관수법을 통해서 이제 버섯을 발생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충격에서 그 대만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갈변 촉진 작업이라는 특별한 공정이 대만식에는 있습니다. 갈변 촉진 작업. 이게 이제 뭐 하기 위한 거냐면, 이 대만식은 이제 아까 말대로 처음 말한 대로 이제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농에서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수를 그러니까 일의 수를 확실히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표고재배법, 표고톱밥재배법에서는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작업이 속가지기예요. 우리가 이제 충격을 주게 되면 버섯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생되는 양이 우리가 이제 생산은 두세 개 하지만 실제 여기에 두세 개만 달려라는 법은 없습니다. 뭐 10개도 달릴 수 있고 20개도 달릴 수 있거든요. 처음 발생되는 버섯의 양은 뭐 옆에도 다 나겠죠. 그러니까 버섯 양은 많아요.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 중에 쓸만한 두세 개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도태를 시키거나 솎아냅니다. 우리 사과 젓가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솎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대만식 같은 경우에 이 옆 측면에도 막 버섯이 막 처음에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버섯은 위아래가 없다 보니까 다 올라오는데 여기에도 버섯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실제 중국식보다 일이 훨씬 더 힘들겠죠.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필요도 없고요. 위로만 발생시켜야 되고 옆으로 나오는 버섯도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식은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버섯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갈변 촉진이라는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실제 대만식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측면에서는 버섯 발생을 억제해야 돼요. 그래서 갈변 촉진 작업은 이 상면으로의 버섯은 활성화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측면은 버섯 발생을 억제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변 촉진 작업은 상면으로 계속 버섯을 발생시키도록 유도하고요. 측면으로는 버섯이 나오지 않도록 억제하는 이것이 갈변 촉진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만식은 우리가 배양 단계 중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물론 충격 단계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배양 단계의 후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버섯이 발생이 되거든요. 개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개봉이 충격이에요. 일단 개봉하면 얘는 어쨌든 외부 환경과 이제 외부 환경이 노출되다 보니까 버섯이 어떤 방식으로든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표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원목 같은 경우는 때리거나 눕히거나 하는 것들이 충격을 주는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개봉을 하려면 가만히 애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들고 내리고 놓고 뭐 끼우고 빼고 할 때 얘 배지에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그때 애기중지하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개봉을 하게 되면 버섯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개봉 버섯이라는데 이때 나오는 이제 그 버섯을 공작업이라 합니다. 공작업. 그리고 이제 갈변 촉진 작업을 할 때 나오는 버섯은 공작업인데 공작업은 왜 필요하냐면 그 대만식 재배법에서는 측면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버섯이 안 나오게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막아야 되겠죠. 위로는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대만식 재배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실제 중국식보다 일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속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변 촉진 작업을 잘 해야 옆면으로는 버섯을 억제해서 안 나오게 하고 상면으로만 버섯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변 촉진하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